안녕하십니까. 키토산을 먹고 변을 굉장히 많이 봤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뇨가 있으신데 약을 안 먹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먹었더니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댓글에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댓글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비타민C 10g, 마그네슘, 비타민 B, 그 다음에 오메가3를 먹고 있었는데 매 식전에 키토산 3알씩 3회에 비타민C 2g, 마그네슘, 자주겸 몇 알갱이씩 수시로 바꿨더니 하루 만에 엄청난 배설을 경험했습니다. 신누렇게 굵어지고 엄청나게 양이 많게 시원하게 볼일을 봤습니다. 정말 시원하게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배설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고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더라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토산이 빠져나오면서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붙잡고 빼기도 하고 기존에 들어있던 숙변을 붙잡고 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분은 지금 6시간 전에 이렇게 댓글을 적어 놨으니까 당분간 일주일 동안은 계속 많은 변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키토산을 먹고 변을 많이 보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키토산을 열심히 드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양, 그 다음에 변의 냄새, 그 다음에 변의 색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변비가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랑 키토산이랑 같이 열심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좀 더 빠르게 이런 효과를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저기에 그 비타민 B군도 같이 먹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같이 먹어 주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변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이 키토산과 비타민C, 그 다음에 유산균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섭취를 해보시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되더라라는 건데요. 제가 들었던 분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데 이 변비약을 먹어야 겨우 또는 관장을 해야 겨우 이런 분들이 키토산 먹고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내려가 보면요. 소금 염도는 왜 빨리 올라가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소금 염도가 어떻게 조절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금을 먹으면 염도가 쭉 올라가고 소금을 끊어버리면 염도가 쭉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될까요? 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 어떤 특정한 음식을 계속 먹어도 사실은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자율적으로 몸을 항상 잘 조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분 섭취량이 부족하니 염분을 잘 좀 드셔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왜 염분 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은 지금 2년째 염분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0.3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분도 있다라는 건데요. 원하는 대로 왜 안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네, 왜 안 올라가냐? 몸이 그만큼 나쁜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는요. 염분을 좀 굶어도 좀 많이 먹어도 그냥 0.9입니다. 소변의 염농도 그냥 0.9입니다. 20대, 30대 소변 언제 받아봐도 물을 많이 먹어도 소금을 많이 먹어도 언제 소변을 받아도 0.9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50대, 60대 네,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의 몸을 가지고 며칠 소금 먹었다고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따지시면 정말 네, 곤란하죠. 그러니까는 그 안 올라가는 그 몸을 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 염도는요,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챙겨 먹지 않으면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네, 쉽게 올라가면 오히려 더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피 속의 염분의 농도, 소금의 농도는요, 0.9%를 맞춰줍니다. 0.9%. 그 조절을 어디서 하느냐면 신장에서 합니다. 신장에 부신이라는 곳에서 그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소금을 빼내고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물을 빼내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안 먹으면 소변으로 나가는 물을 붙잡아 와서 다시 몸속에다가 놓게 되는 거죠.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요. 소금이 빠져나간 소금을 붙잡아 옵니다. 소금을 다시 붙잡아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조절을 해 주기 때문에 내 몸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조금씩 먹어주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은 1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몸이 정말 안 좋은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전혀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염분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은요,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겁니다. 음식에 국물 같은데 넣어서 먹는 거고요. 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소금은요, 어떤 특정 분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흡수가 되어서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비타민C랑 같이 먹는 겁니다. 비타민C는 나트륨을 붙여가지고 흡수시켜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C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다 조합을 시켜 놓은 것에는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해리가 되어지면요,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염화나트륨 소금은 녹으면 나트륨이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서 결국 비타민C가 흡수되어져 들어가면서 나트륨도 같이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먹을 때 음식과 같이 먹는 겁니다. 식사하기 바로 전에 비타민C를 드시면서 식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염분을 비타민C에 붙여서 흡수를 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분은 음식에다가 충분하게 넣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충분하게가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보통
네, 염분 농도가 저는 음식의 염분 농도가, 물론 뭐 맛있는 농도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은 기준은 0.9% 정도, 예, 잡아주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뭐 그거보다 더 짠 음식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묽은, 네, 싱겁다? 네, 묽은 음식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잘 조절을 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 먹는 양도 중요합니다. 항상 일정하게 물을 섭취를 해주고 일정한 양의 소변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차근차근 조금씩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소금, 염도는 왜 빨리 올라가지 않나요? 네, 왜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우리 몸 속에서요, 몸 세포에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씩 차근차근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게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체온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적외선 카메라로 몸을 전체적으로 스캐닝을 해보면 어떤 데는 붉은 색깔, 어떤 데는 파란 색깔, 어떤 데는 또 좀 더 낮은 온도의 색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체온이 몸 전체에 다양하게 나타나지, 같은 색깔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내 몸 전체에도요, 염분 농도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염분 농도가 낮은 분은 이제 혈액 속에는 0.9%이지만 몸 전체의 혈관을 통해서 퍼져나가 가지고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간 소금이 다시 조직과 장기 속으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운동도 해 주어야 되는 거고요. 이 몸 전체로 물질 공급이 잘 되어지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한번 봐볼까요? 선생님, 당뇨 공복 혈당이 125인데요. 약 처방 받았습니다.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야,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생활해온 패턴 그대로 살아가시면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당이 지금 올라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100 이하로 나오던 분이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지금 공복 혈당이 125가 나왔으니까는 뭐 굉장히 높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저 25가 더 올라가 있는 저 농도가 혈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혈관 벽에 저 포도당이 달라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당분들이 농도가 더 올라가면 모세혈관에서 걔네들 농도로 인해서도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지게 되고, 결국 가늘은 혈관, 그 다음에 말초혈관, 이런 곳에서는 막힘이 일어난다. 그래서 발가락 같은 데는 순환이 잘 안 되어져 가지고 결국 썩는다. 그 다음에 눈, 네. 그 다음에 신장, 이런 곳에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을 먹어주는 게 맞고, 약을 안 먹어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여태까지 125가 되도록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변화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죠. 신장, 네, 발가락, 눈, 기타 모든 조직과 장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고요. 다만 눈과 신장과 발에 그 증상이 나타날 뿐인 거고요. 그것과 비슷한 양상의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약을 먹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약 먹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건데 그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바꿀 겁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죠?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지금 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섭취를 하는 당분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양을 조절한다라는 게 그냥 기본인 거고요. 지금 뭐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정량의 탄수화물 양을 먹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고,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당분인 이런 성분들을 제일 뒤에 먹는 게 가장 좋죠. 먼저 먹는 게 야채,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아니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먹는데 반찬 먼저 먹고 나서 밥만 어떻게 먹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자기가 알아서 먹는 겁니다. 지혜죠. 예, 당뇨가 낫고 싶으시면 반찬 먼저 드시고요. 네, 반찬 너무 짜서 못 먹지 않냐 그러면 안 짜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하기 싫으시면 당뇨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고치고 싶으시면 그렇게라도 먹어야죠. 약도 먹는데요. 네, 약은요 몸을 망가뜨려요.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아니 약은 먹으면서 아니 그 반찬 좀 먼저 먹고 밥 좀 뒤에 먹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네, 고치시고 싶으시면 바꾸시어야 되는 거죠. 네, 발가락 자르고 싶지 않으시면요, 눈 실명되고 싶지 않으시면 바꿔야 됩니다. 제발 좀 노력 좀 하십시오. 노력. 네, 안 하시잖아요. 정말로. 네, 열심히 노력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있고요. 또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죠? 네, 그 하기 싫어하는 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운동 좀 하세요. 운동이요. 식사 후에 운동하세요. 식사 후에 뭐 한 5분이나 10분 쉬었다가 운동 좀 하세요. 운동을 하면 몸이 돌아가고요. 몸이 돌아가면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면 이제 계속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운동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고요. 식사하고 나서 나 귀찮아.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좋아지는 쪽으로 굴러도 가고요. 안 좋아지는 쪽으로도 굴러간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굴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노력을 해야 좀 더 하는 것도 재밌어지는 거죠. 네, 운동이 재밌어진다.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운동이 귀찮아진다. 그러면 그냥 당뇨병으로, 그냥 그쪽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결정하시면 됩니다. 뻔해요. 잘 지키면 건강해지고요. 귀찮아서 안 하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고장 나는지 아십니까? 요양병원에 가셔서요, 요양보호사가 당신의 변을 받아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그러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어느 게 편하십니까? 어느 게 편해요? 답은 뻔합니다. 네. 그래서, 자, 운동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먹는 거 있죠? 물 잘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C 잘 먹어야 되고요. 소금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당뇨 있으니까 마그네슘 잘 먹어야 되고요. 식이섬유질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식이섬유질 중에서는 키토산이 가장, 기능이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장 속에서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을 충분하게 먹어주고요. 결국 뭐 포도당 대사를 촉진을 시키는 것이니까 비타민 B군을 또 챙겨 먹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뭐 MSM이라든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이런 거 챙겨 드시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지면 저 125에 얼마 되지도 않는 25 정도의 당은 금방 내려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이 문제가 되어져서 당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요, 공복혈당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복혈당이 102, 103, 104 이 정도만 나와도 이제 당뇨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99 이상은 안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왜요? 혈관이 망가지니까요. 내 몸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은 혈관이잖아요. 혈액이 잘 돌아가야 되고 혈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당뇨, 당분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당독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당분과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 결합을 해가지고 비가역적인 형태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반응한 것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분해도 되어지지 않고 그냥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게 눈에 이 망막, 황반, 면성 이런 데 영향을 끼쳐버리고 한번 바뀌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식후 혈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140 이하가 되어져야 되는데 보통 한 130까지 관리를 하는 게 좋죠. 저는 12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식후 혈당이. 네, 저도 뭐 제가 측정을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잘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식후 혈당도 꼭 찍어 보시고요. 식후 혈당이 150씩, 160씩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자, 일반적으로 공복혈당이 100 이하인데 150씩 올라가 있으면 그 50이라는 것 때문에 혈관벽에 이 50이 달라붙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장시간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10년, 20년 당뇨를 가지고 있게 되면, 고혈당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부분만큼이 이제 혈관에 많이 쩔어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관상동맥에도 그 당이 달라붙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반응은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이 환원이 되면서 시프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기를 가지게 됩니다.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분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알데하이드는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단백질, 내 몸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아미노기하고 결합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결합하고 나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적혈구하고 포도당하고 달라붙어서 만들어지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 둘은요 붙었다. 적혈구와 당분이 붙었다.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견디느냐? 적혈구는 120일 정도 되면 얘가 다 분해가 돼가지고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적혈구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사라지고 만들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당화혈색소 이 반응도 바로 당독소 반응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도 혈당이 높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뭐 당분이 올라가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꼭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전 혈당, 식후 1시간 혈당. 네, 2시간도 재보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충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운동하고 영양제 챙겨 먹고요. 식사할 때 식사 순서 좀 이 반찬부터 좀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당분을 올리는 음식, 예를 들어서 뭐 단순당이 들어있는 음식 있잖아요. 가공식품, 설탕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먹고 싶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식사할 때 드세요.
어차피 그때는 당이 올라가는 때니까는요. 그때 그냥 먹고 당 올라가고 내리는 겁니다. 식사할 때 드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설탕이 들어간 커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식사할 때 식사 끝나고 나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또 커피를 마셔서 혈당을 올리고 또 뭐 한 30분 지나서 사탕을 먹고 또 뭐 케이크를 먹고 이러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나의 혈관은 당분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을 내립시다. 당. 네. 당분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댓글에 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여기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히말라야 분홍소금이 있는데 그것은 괜찮은 건가요? 저는 고혈압 당뇨예요. 야, 이게 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분홍소금이라는 말은 또 참 이쁘게 적어 주셨네요. 누가? 네. 자, 괜찮은 건가요? 라는 건데요. 저 소금이 이제 히말라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니까 수입이 되어져서 들어왔겠죠. 수입이 되어져 들어오면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팔리고 있는 거라면,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잖아요. 네. 먹어도 됩니다. 괜찮은 건가요?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는데 소금은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자, 당뇨인 경우에는 내 몸에 그 고혈압 당뇨인 경우에 내 몸에 소금의 농도가 제대로 들어있는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혈중의 소금의 농도는요, 0.9%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혈중 0.9%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 속에서 뽑아가지고 소금이 정상인가를 분석을 하는데요. 맨날 정상인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혈액 중의 염분 농도는 항상 정상인 건데요. 혈관의 바깥쪽의 농도는 얼마냐 모릅니다. 아무도 안 재줘요. 그래서 그런 체크를 하는 방법을 알아내셔서 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그게 낮으면 염분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히말라야 분홍소금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는 겁니다. 네. 먹어서 체크를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에는 염분이 필요합니다. 염분이 부족한지 남는지를 체크한 뒤에 부족하면 먹는 게 맞는 거지. 고혈압이라고 해서 저염식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누구나 다 비슷해요.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다 0.9%의 소변의 염농도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걸 체크를 좀 해보시고 안 나오면 더 드셔야 되는데 뭘 먹을 거냐? 그냥 일반 소금을 먹든 왕소금을 드시든 뭘 드셔도 괜찮습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드셔도 괜찮다. 네. 그런데 더 좋은 소금이 없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더 좋은 소금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용융소금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뭐 구운 소금, 네, 9번 구운 소금,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여러 종류가 있고요. 다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소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용융소금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럼 왜 용융소금을 먹으라고 하느냐라는 건데요. 소금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녹이게 되면 환원이 되어집니다. 환원. 이 그런 소금은 물에다가 녹이면요 알칼리 이온수가 되어지고요. 이 환원이 되어졌는지 그 물에 산화 환원 전위를 측정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환원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이 되어져 있는 소금물을 먹게 되면
내 몸이 산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마치 우리가 비타민 C를 먹고 있는 것하고 같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다. 비타민 C가 왜 환원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도, 고열 용융 소금도 환원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금들은요, 그 자체가 굉장히 산화성이 큽니다. 산화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파괴를 한다. 음식의 맛을 변화를 시킨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칫솔에 소금을 묻혀가지고 칫솔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라는 건데요. 입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그 소금을 가지고 칫솔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미생물을 죽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금이 미생물을 죽인다. 소금이 미생물을 죽인다라는 것은 미생물을 산화를 시킨다, 분해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분해를 시킨다, 산화를 시킨다. 미생물의 몸의 분자 구조를 변화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변화를 시켜준다, 분해를 시켜버린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적인 소금들은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죠. 그런 소금을 일부러 환원을 시키고 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그거를 산화를 시켜버리는 소금을 먹는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바로 그런 산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소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열을 가한 소금을 먹어야 환원되어져 있고 항산화시키는 물질들, 그 물질들을 파괴를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용융소금을 먹으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일반 소금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안 먹는 것보다는 소금을 먹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하나요? 제가 놀부 동생 흥분돼요. 웃으시는 분도 있군요, 지금. 네. 이해를 하시는 분만 웃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못 웃겠죠. 제가 왜 흥분될까요? 선생님, 저도 비타민C 아침, 점심, 저녁, 식후 2알씩 3일간 먹었을 때 두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혹시 뇌졸중 증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동안 머리가 평소와 다르게 두통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분 비타민C를 먹고 두통이 왔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아마 비타민C 드시고 두통 오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가까운 지인 중에요,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비타민C를 먹이려고요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저녁을 사줘 가면서 통사정을 하러 간 거죠. 제가 제발 비타민C 좀 먹어라. 그런데 비타민C를 먹고는 있었는데 이제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요, 비타민C 하루 6개 먹으면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힘들었다. 그래서 못 먹겠다. 저는 그래도 먹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안 먹고 좀 쉬는 날은 열심히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한 10달 정도를 먹었는데요. 지금 그 두통이 싹 없어지고요. 혈당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 다 떨어졌고요. 괜찮아졌습니다. 두통은요, 일어나는 원인이야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런데 비타민C를 먹고 두통이 온다면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잖아요. 음식,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비타민 C를 먹었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건 아픈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아플까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두통이 오는 이유는 비타민 C가 들어가면은요, 내 몸 전체가 활성화되어져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여기저기서 산소를 소모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통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운동을 심하게 해도 두통이 오고, 사우나를 해도 두통이 오고, 뭐 다양합니다. 몸이 활성화되어지면 몸에 여기저기서 산소를 써버렸고 내 머리에서 뇌세포에서 쓸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집니다. 비타민C를 먹어도 몸 전체 여기저기서 활성화되어지다 보니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로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분은 그냥 갑자기 다 개선돼 버린 거죠. 하루 만에 거의 해결이 다 돼 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비타민C는 자연에서 많이 우리가 얻어서 이용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비타민C가 문제가 된 경우는 드물다. 내 몸이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심하시면 줄이시고요. 아니면 끊으시고요. 꾸준히 계속 드시면 나중에는 10개를 먹어도 두통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기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같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만성 피로라고 하죠.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피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신 기능 저하 이런 거를 일단 제외하고요. 그냥 피곤하다 이거죠. 그러면 왜 피곤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 있다 보니 커서도 너무 무기력하고 힘이 없네요. 회복하려고 이리저리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 비타민C 메가도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메가도스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피부가 좋아지거나 비염이 좋아지는 등 좋은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피로 회복이 잘 안 되네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분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강의를 열심히, 제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왜 그런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단 저분요,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거거든요. 왜 피곤하냐 이거죠. 왜 피곤하냐?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피로는요, 신진대사 부진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즉, 몸에 힘이 있어야 된다. 힘. 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왜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요.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입니다. 근데 저분 산소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을 것이고요. 포도당 밥 어느 정도 먹고 있을 테니까 다 정상.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저분 제일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네, 몸에 저분 염분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염분 부족하다. 염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혈관 속에는 0.9%, 혈관 바깥에는 0.3% 이렇다. 그러면 그 0.3% 속에 들어있는 세포들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0.3% 소금물 속에서는요, 대사가 되기가 어렵죠. 겨우 억지로 돌아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사가 안 되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는 몸을 억지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염분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산 분비량이 적습니다. 위산이 제대로 만들어져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소화가 안 되는 거고요. 소화가 안 되면 단백질이 분해가 잘 안 돼요.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면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된 놈이 흡수되어져서 혈중에 돌아다니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어디서? 모세혈관 속에서, 림프 속에서 쓸데없는 분해가 덜 된 그런 단백질이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되니까는 결국 염증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염증, 면역세포가 그 단백질을 공격을 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면 이제 자가 면역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 소화가 안 되니까는 그 소화되어진, 분해 흡수되어진 단백질, 아미노산이죠.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각종 호르몬, 들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힘이 또 안 생기는 거죠. 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호르몬 부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금 부족으로 인해서 에너지 생성 안 되고요. 소금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고요. 소화가 안 되니까 각종 호르몬 생성이 안 되고요. 호르몬 생성이 안 되니까 기력, 기운,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 활력?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다 만사 귀찮은 거죠.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계속 들어 누워만 있고 싶으신 분. 마냥 나는 눕고 싶으신 분. 일어나기가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염분하고 포도당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꿀물이나 설탕물을 열심히 먹고요. 힘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도 물론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가 기본 영양제가 되는 거다. 이런 걸 챙겨 먹고 힘을 내면, 조금이라도 힘이 나면, 누워있는 몸이 일어나서 앉게 되고, 앉아있는 몸이 서게 되고, 진 몸은 걸을 수 있게 되고요. 자주 걷다 보면 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뛰어도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뛸 때도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누워 있어요. 왜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몸에 힘이 다 빠져 있으면 진짜 일어나기 싫어요. 다 귀찮아요. 네. 힘듭니다, 그거 하기. 그래서 조금씩 일어나고요. 네. 10발자국 걷고 나면 그 다음날은 20발자국 걷고요. 5분 걷고 나면 그 다음날은 6분을 걸으십시오. 10분을 걷고 나면 15분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어요. 뛰는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뛰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뛰었지? 뛴 적이 있습니까? 뛸 수 있는 몸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는 방법은요, 힘들어야 건강해집니다. 그죠? 힘든 만큼 건강해진다.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귀찮아서 안 하면 안 할수록 몸은 망가진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5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밥 먹고 나서 5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 누워 계시면 앉으십시오. 앉아 계시면 서시고요. 설 수 있으면 10발자국이라도 걸으십시오. 걷다 보면 뛰게 된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고자 하면 되고요. 귀찮아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시면, 건강한 몸으로 계속 지내시고 싶으시면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뛰는 날까지 저는 열심히 뭐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듣기 거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북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듣기 힘드신데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농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올려놓은 댓글창에 가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댓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채팅, 여기네요.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1등 김현건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카페리암님 오우 네, 감사합니다. 김국현님 반갑습니다. 박사님의 권유로 메가도스 한 이후 속쓰림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요즘 체중이 많이 빠졌네요. 자, 이분 체중이 빠지고 싶지 않으신 것인지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소화가 잘 되어지면요. 좀 더 음식량을 늘리시고 하면 체중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비타민C 때문에 이 신진대사가 굉장히 촉진이 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것도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이제 속쓰림이 없어졌으니까 소화가 좀 더 잘 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소화가 잘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음식을 또 좀 더 잘 먹게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영양제를 더 열심히 드셔보시면 좋겠죠. 그런 영양제들 중에 MSM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비오유퀴소 소화효소제를 드시고요. MSM도 같이 드시고 글루타치온도 같이 챙겨 드셔보시고요.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를 같이 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요. 몸도 좀 더 따뜻해지고 에너지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따뜻해진다라는 건데, 제가요 영양제 지금부터 2년 전에 영양제를 여러 가지를 많이 먹기 전에는 발토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발토시. 네. 팔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끼는 토시가 있잖아요. 이걸 발에다 끼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여기. 으라차차.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끼는 거. 이걸 끼면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껴가지고 생활을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그걸 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양제, 특히 MSM, 글루타치온, 네, 다른 거 물론 먹고요. 그걸 먹고 나서부터 몸이 따뜻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국현님, 네, 몸이 가늘고 그러시니까는 이제 체온을 빨리 못 만들어내고요. 체온을 만들어내는 거는 산소하고 포도당인데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이 말라 있고 체중은 빠져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회복을 해 가면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십시오. 네, 해보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빵사랑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간헐단식된 키토산 안 먹어도 되나요? 식사 시작할 때부터 키토산 먹나요? 단식하는 그 말씀이네요. 간헐단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식사를 안 한다 그 말이신 거잖아요. 그때는 키토산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안 먹어도 됩니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헐단식은 네, 아침이나 저녁이나 둘 중에 한 개를 굶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하면 내 몸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 특히 포도당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몸이 빨리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간헐 단식을 하면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루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한 15g에서 20g 정도까지 한번 드시고요. 비타민 B군도 챙겨 드시고요. 기타 나머지 제가 항상 말하는 비오유기소 열심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토산은 식사를 할 때만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만 먹는다라는 겁니다. 네. 자, 호전 반응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국현님, 추위를 많이 타는데, 추위를 타는 것이 비타민C를 먹었고 체중이 줄었는데,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데, 이것도 호전 반응이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건데요. 비타민C를 먹으면 일반적으로 몸이 따뜻해집니다. 에너지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지죠. 왜 그러냐면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진대사 속도가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체온은 따뜻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오히려 차가워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체중이 빠진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뭐 겨울이 와서 좀 더 심해지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냥 하는 대로 계속 해야 됩니다. 비타민 C를 먹고 추워졌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하시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슬님 반갑습니다. 비타민을 먹게 하고 싶은데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링크제엔 액상 과당이 들어서 레모나라도 먹으려는데 레모나는 어떤가요? 자, 레모나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그것도 섭취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 또 여러 가지 부산물, 비타민C 말고 또 다른 물질도 많이 들어있죠. 그것도 같이 먹게 되는데요. 그걸 같이 먹을지라도 비타민C를 먹기 위해서는 그걸 먹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먹고 나중에는 그냥 비타민C 순수하게 들어있는 것만 먹을 수 있도록 다시 바꾸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안 먹는다면 저거라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모나 먹는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룩스님 반갑습니다. 물에 소금탄, 소금물과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좋나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자, 소금물에다가 비타민C를 같이 먹어버리게 되면 얘가 들어가서 위산을 만들죠. 그래서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얘 두 개를 같이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튼튼하신 분은 뭐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큰 문제가 없는데요. 웬만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혹시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이 저 두 가지를 먹고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다. 같이 먹는 거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필기님 반갑습니다. 소염 진통제와 비타민C 또는 소염 진통제와 오메가3 이렇게 먹으면 소염 진통제 단독으로 먹을 때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자, 소염 진통제하고 비타민C는 같이 먹는 경우에 소염 진통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많이 바꿔줄 수 있다. 없애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약물, 예를 들어서 뭐 감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콧물이 계속 나온다, 재채기가 심하게 난다, 이런 경우에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감기스러운 감기를 별로 들지는 않는데 알레르기 형태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콧물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데요. 먹을 때는 비타민 C를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피해를 일단 줄인다. 저는 비타민 C하고 약물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의 뒷면에 그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의약품 비타민 C를 사면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거기를 잘 좀 읽어보시면 다양한 비타민 C와 뭐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도 전부 논문이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적혀 있는 것들인데 뭐 100%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읽어 보시면서 이 약물을 먹을 때는 비타민 C하고는 관계를 좀 보시고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하고 오메가3는 어떠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오메가3랑 소염 진통제류하고 같이 먹게 되면 소염 진통제의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염 진통제를 잘 약물에 그 표기되어져 있는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으로 다 같이 먹습니다. 네. 에버그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집사람 60여 년 고생한 비염 입원 잘 넘기고 있어요. 비타민C 6알, 그 외에 B군, 오메가3, 유산균 먹었네요. 감사해요. 네. 좋은 경험을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페 DM님 반갑습니다. 좋으네요. 사람을 살리는 방송이네요. 아주 좋아요. 소금양치. 감사합니다. 네. 소금을 여러분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소금을 가지고 이를 닦으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요. 안 했습니다. 에이, 뭐, 소금이. 그랬는데요. 올 초에부터 이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가 나쁜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고민에 그냥 소금으로 이를 닦아봤습니다. 근데 한 3, 4월부터 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소금으로 이를 닦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일단 이가 아팠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속에 미생물 소독이 잘 된다. 그리고 이가 굉장히 튼튼해진다. 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를 닦아보세요. 소금으로.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치약을 안 씁니다. 치약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소금으로 닦아본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소금을 진하게 탄 물에다가 이 칫솔을 담궈 놓고 그걸로 닦는 분들도 있던데요.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소금 그 가루가 이를 마모를 시킨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까 저는 의문스러운데요. 여러분 혹시 얼음하고요 스케이트 칼날하고 닿으면요 스케이트 칼날이 작살이 납니까? 박살이 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얼음하고요 스케이트 칼날하고 수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소금이 녹으면서 소금이 입속에 들어가면 침하고 소금하고 즉 소금의 표면을 물이 코팅을 합니다. 수막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를 망가뜨리는 건 누구냐면 치약 속에 들어있는 연마제와 칫솔입니다. 이 칫솔이 이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하셔도 안 되고요. 진짜 약하게 그냥 살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속에 범랑질, 뭐 이런 것들 다 망가집니다. 칫솔이 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소금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침 속에 물하고 만나가지고 수막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이를 망가뜨리기가 어렵다. 칫솔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뭐 혹시 치약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일주일만 소금을 한번 닦아보세요. 치약이요, 못 씁니다. 그 정도입니다. 소금 정말 좋습니다. 소금으로 이를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제 말을 믿고 일주일만 닦아보시라니까요. 이 소금을 칫솔에 묻혀가지고 이를 닦으면 소금이 잇몸 속에 껴요. 그 다음에 입속이 약간 짜집니다. 그것 때문에 입속에 있는 균들이 다 죽습니다. 다 망가져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 입속이 짜다. 그래서 물로 헹궈내면 그 소금이 다 씻겨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 씻겨 나옵니다. 충분히 헹궈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잇몸 속에 끼어 들어가 있는 그 소금이 더 이상 미생물이 생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속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균들을 덜 살게, 네. 입냄새가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균들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칫솔로 잘 닦아내고 잘 소독을 해낸다. 네, 소금으로 잘 소독을 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소금으로 이따 가면 좋더라. 닦으니까 좋더라. 라고 여기 댓글에다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한 줄의 글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백정숙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비오유키소 잘하고 있습니다. 비오유키소 하기 전에는 변이 묽은 변이였는데 지금은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지요? 자, 힘들다라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더 드시고요. 키토산을 일단 끊었다가 또 드시고 끊었다가 드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요.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면 비타민C를 끊었다가 드시고 끊었다가 드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요. 하다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이 묽었다라는 거 저도 뭐 이전에 많이 그랬는데요. 아미노산을 같이 드세요. 그러시면 또 장이 굉장히 튼튼해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라라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라콜님, 네. 뭐라고 썼나?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썼네요. 기대했는데,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네, 자, 봅시다. 그 밑에, 그래도 감사, 반갑습니다. 식사 중에 분말 비타민C 한 포 먹고 있는데, 비타민 B 캡슐 열어서 비타민C 분말과 섞어서 먹어도 되나요? 네, 전혀 괜찮습니다. 같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백정숙님, 미국 큰아들이 당뇨가 300 정도, 식후에 비오유키소 하면 좋아질까요? 그렇죠. 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그렇게 챙겨 드시고요. 식사 전에 비타민, 키토산, 유산균, 소화효소제 이렇게 드시고 식사 후에 오메가3 드시고 그 다음에 음식에 염분 충분하게 넣어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그네슘을 꼭 드십시오. 당뇨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라콜님 알겠습니다. 서순이님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강의 감사합니다. 서순이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홍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말씀 듣고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마그네슘, 칼슘, MSM, 비타민 B, 100 등 4개월 정도 먹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수면을 잘 못하고 자주 깹니다. 저녁이 되면 자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지금 소화가 정상적으로 되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소화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이제 수면이 많이 좋아지실 것이고요. 그래도 잘 안 되시면 아미노산제 좀 같이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미노산제 중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래도 잘 안 되시거든 저희 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00을 언제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비타민 B100은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고요. 저녁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소화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인데요. 소화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좀 줘 보십시오. 강성미님 반갑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박사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87세 어머니께서 거동 못하시고 누워만 계십니다. 변비가 있으세요. 이럴 때도 키토산 드셔도 괜찮을까요?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변비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변비는 정말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다양한 변비에 관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기본은 뭐냐면 수분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자,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워 계신다 이렇게 되니까요. 누워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장실에 가야 돼요. 누워 있는데 화장실에 어떻게 가요? 그래서 물을 안 먹습니다. 네, 그거부터 한번 챙겨보세요. 물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자, 물 일단 제대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오유기소를 다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변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80 몇 세라고 그러셨잖아요. 저것 때문에 식사량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식사량이 적으면 변비가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인 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비인지 일단은 판단도 해야 되고요. 식사량이 충분한데도 그러시면 물을 적게 드시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충분히 먹고 물도 충분히 먹고 변비이시라면 비오유기소 열심히 드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누워 계시는 것 때문에 문제죠. 왜 누워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누워 있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본은 힘이 없다. 힘이 왜 없느냐? 소변의 염도 체크해 보세요. 소변의 염도 바닥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부터 조금씩 좋게 해주시면요. 조금씩 좋아지고 움직이는 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요. 음식 먹는 양이 적어요. 영양실조가 심각해요. 특히 소금이 영양실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혈압이 있으면 소금 전부 안 먹으려고 그래요. 혈압이 있어도 소금을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힘이 없습니다. 상식이죠. 네. 영양실조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부터 챙겨 놓고 그 다음 어떤 해결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해결점을 찾아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성미님, 어머님이 드셔도 괜찮다면 용량은 얼마나 드시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체중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체중 60kg 기준으로 드시면요. 비타민C를 처음 드신다면 처음 하루는 한 알, 한 3일 정도 먹다가 3알로 늘리고 또 한 일주일 먹다가 4알로 늘리고 또 한 일주일 먹다가 5알로 늘리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갑자기 늘리면 몸이 너무 순환이 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는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유산균은 매 식사 때마다 1개씩, 키토산 매 식사 때마다 2알씩,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식후에 한두 알씩. 그러니까 1000mg짜리 한 알. 그러니까는 3g 정도 오메가3요. 네. 그다음에 염분은 반찬에 넣어서 요렇게 조금씩 일단은 처음은 최소량으로 가시면 좋아요. 네, 하나씩 그냥 다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조금씩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댓글에도 좋아지고 있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저의 유튜브 영상이 저도 몰랐는데 8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많은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어졌다, 왜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원주님 반갑습니다. 박사님은 MSM 하루에 몇 개 드시나요? MSM 저는 3g 이상 먹습니다. 3g이요. 네. 저체중에서 저체온인데 몇 그램 먹으면 좋을까요? MSM은요, 양이 없어요. 보통 비타민C 먹는 것처럼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먹고 다양합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효과를 제대로 좀 보시려면 6g 정도씩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MSM 꼭 드셔야 돼요. 지금 저체온 이렇게 되어지시면 MSM, 글루타치온, 비타민 B 이런 것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아름님, 아토피 치료에 비타민C 메가도스 효과가 있나요? 이런 분이 있으세요. 일본 분인데 검색을 좀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50년 이상을 심한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구충제를 먹고 작년부터 그래서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바꾼 게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지금 거의 한 5, 6개월 정도 드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완전하게 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겨울, 건조,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나빠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거 외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메가 요법 형식으로 한번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쇠뜨기님 반갑습니다. 비타민C, 키토산, 유산균, 소화효소제 같이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C, 키토산, 유산균, 소화효소제 같이 먹어도 됩니다. 따뜻한 물로 먹어도 됩니다. 네. 같이 식사하기 바로 전에 전부 다 먹고 식사를 하시고 그러시면 좋고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껍질을 까고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질문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소금 양치 후 저도 잇몸 질환 사라졌어요. 정말 강추요. 야, 이렇게 또 저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 또 있군요. 김현건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메가3 하루 권장량 6g입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3g에서 6g 정도 저는 추천합니다. 정순홍님, 30년 이상 된 변비는 해결되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운이 가끔 생겨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조금씩 우선 변비는 해결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그건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좋아지니까요. 좀 기다리시면서 다시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꽃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소금으로 입 닦으면 좋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저만 몰랐군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눈꽃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소금으로 다들 닦고 있죠. 박사님 늦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뭐 한 40년, 50년을 소금으로 닦으셨는데요. 제가 좀, 네,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네. 그래도 감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타민C와 비타민C 캡슐 열고, 여기에다가 키토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 B가요, 아까워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식후에 그냥 드시고요. 비타민 C하고 키토산은 식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네. 키토산한테 비타민 B, 비타민 B는 한 알이나 두 알 정도밖에 안 먹잖아요. 그거를 또 키토산에 붙여가지고 끌려 나가게 하면 곤란하니까 분리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정순옥님, 밥을 먹고 나면 기운이 없어서 힘이 들었는데 박사님 강의 보면서 소화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밥 먹고 나면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전에보다 나아지긴 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주로 보면은 이 혈관 속에서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염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산소 운반이 안 되고 또 이 산소 운반이 약하다 보니까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그래서 힘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누워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위장 장 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도 이 에너지 생성하기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좀 지나면요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가는 몸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죠. 이제 저런 분들은 운동을 좀 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마이너스 이온 목욕기라고 있는데 그 목욕기를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거 이전에 또 할 수 있는 게 그냥 반신욕을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산소가 이제 혈액이 딸리는 거, 그 다음에 혈액이 딸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식후에 그냥 다 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가늘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가 되어져 있고 이러신 분들이요 밥 먹고 나면 그냥 기절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뭐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니까 점점 이제 열심히 좀 하시면 점점 더 좋아지실 겁니다.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YB님, 아무 소금이나 되나요? 아무 소금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오유키소에서 말하는 소금은 용융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것은 용융소금이고요. 용융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알칼리 수를 만들 수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알칼리 수라고 그러면 이제 물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을 알칼리수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있는 반찬, 국물 이게 전부 알칼리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융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먹어라. 그렇게 되면 걔가 환원력을 가지기 때문에요. 항산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소금이나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뭐 어차피 소금은 먹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 좋은 소금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오유키소에서 말을 하는 소금은 용융소금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은 그런 소금을 먹고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조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조합이 된 거지, 무턱대고 비오유키소가 만들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드실 때에는 우선 먼저 먹어야 되는 게 비오유키소. 그 다음 단계에 다른 영양제,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영양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식을 할 때도 단계적으로 음식을 먹고요. 화장을 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있듯이 영양제도 순서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거 무조건 좋으니까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영양제는 분명히 순서가 있고 그 순서는 뭐냐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제를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화가 잘 되어져야 혈당도 좋아질 수가 있고 혈압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소화가 안 되는 몸을 가지고 무슨 당뇨가 좋아지고 고혈압이 좋아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화가 가장 우선이고요. 소화가 잘 돼야 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장이 튼튼해야 또 다른 데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전부. 네, 거꾸로 해가지고는 맨날 영양제 효과 없다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제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웅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글루타치온은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글루타치온 500mg 짜리가 주로 있는데요. 하루에 3개에서 6개 정도, 예, 그 정도 먹어주는 게 좋고 더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승우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 늘릴 때 가스는 냄새가 없잖아요. 그런데 냄새나는 가스가 있을 시에는 단백질 소화가 안 되는 건지요? 맞습니다. 단백질이 분해가 아예 안 돼버리면 냄새가 별로 없는데 이게 분해 대충 되다가 말아버린 거, 이런 것들이 냄새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 버렸으면 아미노산이 흡수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대충 되어진 것들, 네,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의 냄새가 심하면 단백질이 많이 이상해져 가지고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안 먹어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단백질을 먹는데 이제 소화가 되도록 먹어야 되는 거죠. 소화가 되도록 먹는 방법이 비오유퀴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같이 먹어주면 소화가 잘 되어질 겁니다. 비타민C는 9g 먹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드시고 계시고요. 비타민C도 조금씩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이제 또 올라왔네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박사님의 힘찬 기운이 느껴져서 부럽습니다. 잘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일단은 잘 드십시오. 아무리 잘 먹으려고 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잘 못 드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일단 소화 잘 되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소화를 잘 시켜주는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드시면 점점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오유퀴소, 소화효소제,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5분만 기다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빨리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네,
질문이 이제 한 개가 올라왔네요. 네, 요거 질문, 네,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복님 반갑습니다. 키토산 2개월째 혈당 조절 효과 있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키토산은 혈당 조절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혈당에 있어서 중요한 거 식이섬유질을 얼마나 잘 챙겨 먹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식이섬유질 역할을 하는 것이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비오유키소 소화 효소제 요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거기다가 마그네슘까지 같이 드시면 네, 이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한번 드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님, 혹시 비타민C 함량 500에 나머지 부원료로 채워진 거 하루에 10개 정도 먹으면 5g 이럴 때 당 함량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서순이님, 비타민C 12까지 먹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6으로 줄이니 괜찮은데 변비는 계속 오락가락 하네요. 물은 하루 2리터 먹는데도 그래요. 변비 오락가락. 자, 이분이 지금 비타민C만 드시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꽤 오랫동안 드신 것 같기도 한데 6개로 줄이니 예. 비타민C 한 개만 가지고 뭘 해보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네, 그래서 영양소가 다양하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몸이 돌아가려면. 그런데 비타민C 한 개만 먹으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을 다 좀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홍님, 박사님, 항암 치료 중 염도가 낮으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자, 몸에 염도가 낮으면 일단 대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를 시키는 근본 바탕은 뭐냐면 신진대사, 세포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몸에서 계속 에너지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이 없으신 분들은 전부 에너지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요. 항암제가 몸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암제가 기능이 뭐죠? 몸을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암세포를 기능을 못하게 하고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약물이란 말이죠. 항암제가. 그런데 이 항암제가 암세포만 그렇게 하냐 이거죠. 다양한 다른 세포, 특히 뇌세포까지도 문제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약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힘이 없고 몸이 만사가 귀찮아지고 뭐 그냥 몸을 다 죽이는 개념이죠. 항암제의 개념이요. 항암제, 항생제 이런 거 다 독약입니다. 독약을 넣고 있고 먹고 있는 건데요. 독약이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몸에 소금이 없어. 어떻게 되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하든 항생제 치료를 하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이거 없는 몸을 가지고 병 치료를 한다?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분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염분이 있어야 세포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뭐 상식이잖아요. 조금만 찾아보세요. 미네랄이 내 몸에서 하는 역할. 대표적인 미네랄이 소금입니다. 미네랄이 내 몸에서 하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데 미네랄이 없는 몸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네. 그러니까는 치료가 제대로 안 되죠. 네. 좀 심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참겠습니다. 네. 염도 낮으면요. 네, 치료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순이님, 변비가 빨리 개선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비오유키소 드세요. 네. 신영옥님, 박사님 글루타민하고 글루타치온하고 다른 점 좀 알려주세요. 네, 요거 영상 제가
올려놨습니다. 글루타민, 글루타치온. 네. 영상 좀 찾아보세요. 네. 서순이님, 비오유키소, 글루타치온 다 먹어요. 다 드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먹고 있는 양이 부족한 겁니다. 자, 비타민C는요, 지금 6개 드시고 있으면 8개, 9개로 더 늘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하루에 3개 드시고 계시면 6개로 늘려보시고요. 유산균도 3개 드시고 있으면 6개로 늘리시고요. 지금 변비가 자꾸 이상하다 그랬죠? 키토산도 2개 드시고 계시면 5개까지 한번 늘려보세요. 예. 그 다음에 물은 2리터 이상 드시고요. 소금은 소변의 염농도가 0.9% 이상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B 100도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글루타치온 드시고요. 그리고 글루타민이 들어있는 아미노산도 같이 좀 드셔보시면은, 네,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글루타민 아미노산도 먹고 계시네요. 거의 다 지금 드시고 계시면 양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양을 좀 늘려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준기님, 68세 남성입니다. 2년 전 뇌경색으로 입원 후 퇴원해서 뇌경색 후유증으로 신경과에서 약 다 먹고 있는데 비오유키소 같이 하면 약 복용 양이 많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인데요. 자, 약이라고 하면 그냥 약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비오유키소는요, 소는 소금입니다. 약 아니죠. 그리고 소금은 항상 반찬에 넣어서 먹고 계시죠? 그러면 소금은 이제 일단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약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항상 먹고 있고요. 전혀 몸에 영향이 없습니다. 몸이 더 좋아지게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드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오메가3 유산균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산균은 장에서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키토산도 약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식이섬유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간에 가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는 간을 튼튼하게 하고 더 좋게 해주면 해주었지 나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시는 게 낫죠. 약이라고 하면요, 저 약에다가 뭐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항생제, 항암제 이런 게 약인 겁니다. 네, 그런 게 약인 거지. 지금 저 영양제잖아요. 영양은 음식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음식을 통해서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지금 음식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음식 속에도 영양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절대 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빨리 개념을 전환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드셔야 훨씬 더 좋아진다. 연세가 지금 뭐 68세라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양 성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소화를 이미 시켜 놓은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하고 영양 성분, 영양소로 내 몸이 지탱이 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이유는 영양소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먹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영양제라고 적혀 있는 거는 열심히 챙겨 드셔도 챙겨 먹을수록 훨씬 더 이롭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열심히 챙겨 드셔 보세요. 뭐 못 믿겠거든.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해보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하셔도 되잖아요. 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님, 서순이님, 저도 변비 심했는데 식전 유산균 먼저 먹고 소화효소제 먹고 BC와 키토산 3을 섞어 요구르트에 먹고 밥 먹어요. 바나나 색과 굵기로 나와요. 박수! 이렇잖아요. 네, 서순이님, 네, 잘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용님, 소화제는 비타민C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렌시아님, 네, 안녕하세요. 서순이님, 아침 식전에 영양제 먹고 바나나를 용융소금에 찍어 드셔보세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봄님, 네, 반갑습니다. 오셨군요. 박사님, 치매가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거라는데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예방에 도움이 될런지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비타민C 고용량으로 드시고요. 글루타치온도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네, 오메가3도 열심히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치매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치매의 근본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뭐냐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엄청나게 많이 망가뜨리고요. 이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지더라도 뇌에서 많이 발생되어지는데 발생되어지더라도 그걸 없앨 수 있는 물질이 글루타치온,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A, D 뭐 이런 항산화성을 가진 물질들, 그 다음에 5대 항산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을 열심히 챙겨 드시면 치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또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열심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시간을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귀중한 경험을 여기에 적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경험은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저녁 되시고요. 안녕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